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부부가 함께 살기 어려워지는 까닭과 소위 황혼 이혼이라 불리는 선택에 대해 깊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살아오며 맞춰온 세월도 길고 아이들도 이제는 자라 각자의 길을 걷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갈라서야만 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걸까요? 댓글들을 보니 공감할 만한 다양한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가장 많이 들려온 이야기는 지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설렜던 젊은 시절과 달리 함께 사는 시간이 쌓이면 잦은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지요. 어릴 때는 작은 다툼이라도 금방 풀고 일상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하기조차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피로와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로 살림이나 가사 분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한쪽이 주도적으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오다 보니 결국 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배우자다라며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경우가 있더군요. 서로 도와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고생을 도맡게 되는 모습이 반복되면 결국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미 몇 해, 아니 몇십 년씩 반복된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한참 댓글 중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제자리를 찾았으니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부싸움을 참고 견디느라 그 긴 시간을 버텼는데 돌아보니 이제는 오롯이 내 인생을 찾고 싶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걱정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아왔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 더는 미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서로 인생의 방향이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넷째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괴리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젊은 시절에는 맞춰가느라 노력했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말투나 생활 태도가 마치 벽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서로 배려해 보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참 고치기 어려워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그러다 보니 댓글 중에는 쉬인 이후엔 사랑보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쪽도 감정이 격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순간순간 울분이 터져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더 이상 이런 싸움의 악순환을 견디느니 차라리 각자 편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잠깐은 외롭더라도 마음만은 고요하고 싶다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니까 단순히 남 얘기처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황혼 이혼은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 세대에서는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는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식들 떠난 뒤에도 몇십 년을 더 같이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오히려 혼자서나마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댓글에도 내가 지금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식사나 집안일 같은 평소에 반복되는 부담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가볍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며 망설인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옆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두렵다는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서로 좋아서만이 아니라 연대감이나 의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도 있기에 섣불리 끝내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이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중에는 부부가 함께 커플 상담을 받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대화를 시도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재정 문제나 생활 패턴에 대해서 명확히 규칙을 정해두고 최대한 존중해주며 살아가다 보니 갈등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문제만이라도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말다툼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부부가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스스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에게 어느 정도 자유 시간이 보장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함께 있을 때 기분 좋게 지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라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택한 분들 중에는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사연도 많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인 앙금은 몇 번의 대화나 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감정이 멀어진 뒤에야 상담을 받아봤자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고요. 서로가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어서 더 늦기 전에 관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겪는 경제적 불안, 외로움,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 혹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예전의 결혼관만 고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양해졌고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목적도 바뀌고 있으니까요. 댓글을 살펴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진실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계속되는 배우자의 무관심과 차가운 대우 때문에, 어떤 분은 상대의 폭력적 언행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서로 감정을 주고받지 않는 껍데기 같은 생활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 일방적 희생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무엇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일 겁니다. 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진정 이 결정을 하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혹시 아직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서로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면 어떻게 해도 힘들겠지만 아직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상대방도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상담이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댓글 중에는 이혼도 괜찮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제안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뒤 결정하라는 뜻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 뒤라면 이혼 후에도 마음의 짐이 덜하다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미 서로 마음이 콩가루가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함께하는 생활이 지겨워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다 보니 상대도 똑같이 거칠어지고 그게 또 반복되어 감정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 헤어지기 전이라면 수십 년간의 습관이라도 조금씩 바꿔보려 노력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배려를 다시 살려내고 서로 공간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홀가분하게 지내신다는 분들의 댓글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엔 무척 외롭고 무서웠지만 지나보니 훨씬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 패턴을 정하고 식사 메뉴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이런 자율감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다툼도 없고 누군가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문득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서러웠다. 혼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황혼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의 생활까지도 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이 있는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해졌을 때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생각해 둬야겠죠. 댓글에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이 많아서 저 역시도 삶의 후반부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황혼 이혼은 경제적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와 건강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많은 분들이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하루 일정이나 집안일을 미리 조율하면서 갈등을 예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더군요. 식사 준비는 내가 하고 청소와 빨래는 당신이 담당하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확실히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씩 꼭 건네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일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만 해도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 아주 작은 실천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부가 함께 취미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등산, 혹은 음악 감상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걸 같이 배우면 새로운 대화를 나눌 거리도 생기고 서로 몰랐던 면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본인 취향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쌓일 테니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상대방의 활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혼이든 결혼 생활 유지든 결국 본인이 얼마나 그 관계에 애정을 유지하고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댓글에도 결혼이든 이혼이든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남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거나 체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생각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강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긍정적 시선도 적지 않더군요. 댓글을 읽다 보니 긴 세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면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생 후반부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결단을 내린 거니까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문제겠죠. 물론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쌓아온 시간만큼 심사숙고해야겠지요. 아이들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재산 분할이나 앞으로의 살림 문제 등 겪어야 할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찾아가고 싶다. 아직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이니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은 댓글을 보며 사람마다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늙어간다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때로는 상처도 크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다가 결국 갈라서거나 겨우겨우 맞춰가며 지내는 모습도 적잖죠. 그러니 자꾸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걸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 배경에는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민이 스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까지나 뜨겁고 설렘 가득할 수 없다면 결국 서로 평화와 존중을 유지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자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평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누군가는 헤어져서 각자 자유를 찾기로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는 게 우선이겠지요. 주변의 시선이나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후회를 덜 할 테니까요. 댓글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겠다라는 결심 말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황혼 이혼을 감행한 뒤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며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독과 불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언제나 안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누구에게나 편안한 길만 열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답은 없고 각자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황혼 이혼을 고민하든 결혼 생활을 다시금 갖고 보려 하든 어쨌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단순히 이혼이 늘었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사정을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또 상대와 함께라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든가? 이 두 가지를 진솔하게 따져보시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의의 과정이 가능하다면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면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결정도 존중해야겠죠. 무엇보다 스스로의 감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편안함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